예, 이 대통령은 무죄다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원철 법제처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한자리에 모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 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장님이 법령 관계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예,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저렇게 국무회의 공식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격이 없게 웃고 하는 걸 보면요. 자, 법사위 그제 법제처 국감에서 자,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범죄 저질렀다는 것 동의 못하고 5개,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했다. 자, 요게 논란했던 발언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연임할 수 있냐, 개헌을 해서 연임할 수 있냐, 이 논란도 있었어요. 자, 4년 연임제 개헌안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법상으로. 그랬더니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명확한 입장이 뭐냐?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법제처장이 법령의 유권 해석을 하는 직위에 있고 더군다나 기관 간 우리 정부기관 간 분쟁이 붙었을 때 그것에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저렇게 대통령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지를 남긴 거잖아요. 심지어 저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지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원칙에 따른 그냥 그거는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다라고까지 지적을 부적절한 발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사건이 무죄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법제처장도 이 법사위의 감사를 받는 정부 부처의 법무 관련한 일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검찰, 법무부 다 관련돼 있는데 법제처장이 저렇게까지 자기 예단과 신념을 드러내버리면 재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개되거나 속개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단히 부적절을 넘어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건 부적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라도 얘기할 텐데 앞으로 그러면 사법부가 완전히 무력화 형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법제처장의 아주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정말 지적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법제처장의 위험한 상황 인식이다. 자, 조금 전 얘기했던 법 왜곡죄. 오늘 민주당 의총장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판소 원죄 그리고 법 왜곡죄인데요. 법 왜곡죄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했던 그 재판부도 민주당이 말하는 법 왜곡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 김준욱 대변인. 지금 법 왜곡죄, 또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혐의에 대한 모두 무죄 등등, 그리고 또 연임 여부는 국민이 결단한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 뒤에 일어날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이런 것들 다 밀어붙이려 처리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법 왜곡죄, 이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 법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 특히 이 사법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면
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통령 부학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는데 예.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개혁의 요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경우 대변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법제처장이 대장동 변호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야, 아직도 본인을 대장동 변호사로 착각하는 겁니까? 본인 월급을 민주당에서 줍니까? 나라 돈으로 월급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유리하게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사실 법제처장뿐만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민주당 의원으로도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여러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래픽으로. 많아서 저희가 숫자를 뭐 다 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이렇습니다. 법제처장 차관급 1억 4천만 원. 기조실장, 유엔 대사, 금융감독원장,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정책보좌관 다 억대 연봉들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썼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해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지금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14명입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5명이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국정원 제2인자라고 하는 기조실장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제처장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많습니다. 14명인데요. 사실상 공직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에 본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자리를 준다는 건 권력을 사유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로 문제고 두 번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본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공직을 통해서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다시 진행됐을 때 그런 정보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임죄도 개정하죠. 제3자 뇌물죄도 개정하죠. 공직선거법 이것도 개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4심제를 한다고 하고 대법관도 늘리고자 합니다. 이게 결국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통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그 이후에 아주 대놓고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제처장도 저런 말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법원장도 지금 속된 말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성춘 부장. 자, 뭐 주 유엔 대사가 외교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인 거고 또 금융감독원장도 이렇게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법조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관련 없는 쪽에다가 오시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또 야권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로펌이냐, 공직을 맡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방패 임무를 받은 것 아니냐. 이랬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논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조원철 법제처장이 뭐 재판 관련 이야기나 대통령 임기 관련 이야기는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조원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내용에도 전 동의합니다만 법제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이야기였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비판적 시선으로 보실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전직 법제처장 누구였죠? 이완규 전 법제처장 12.3 비상겸 다음 날 안가회동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해줬냐는 비판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법률 해석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 해석을 한 전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꾸로 돌아봐라라는 성취인 부장의 질책이 있었습니다.